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직종에는 귀천이 있죠. 사람은 평등하지만 직함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참 묘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래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행복을 느끼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기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자의 가치, 삼자도 자기 가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는 미술만평 247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인과 해외대표 만평인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작년에 있었던 키아프가 9월 초가 되면 다시 한번 열리네요.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가 열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호황을 입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2023년 올해는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시미술시장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대해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냥 돈 되어 있는 작품들 말고 돈 될 수 있는 작품들, 그 다음에 걸출한 젊은 예술가의 작품이 히트 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반짝한 스타들 말고요. 여기에서 본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은 땅 만평 사는 그날이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제목이 그거죠. 왜 우리나라의 미술관 명품만 있는가? 사실은 짝퉁도 있기도 합니다. 짝퉁도 있고 상업 미술도 다 있기도 합니다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라고 믿으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때요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을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 회화과는 순수미술이고 디자인과 상업미술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은 디자인이 상업미술 아니지요. 디자인은 디자인일 뿐입니다. 상업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팔기 위한 그림, 장식을 위한 그림,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미술품들을 모사한 그림, 여기다가 보통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미 예쁜 것을 따라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을 상업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있는 예쁜 그림, 대중을 기반으로 한 그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 판화도 상업미술이죠. 대량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술화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비싸니까 전 우리나라 미술장이 판화 좀 너무 비싼 게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 1000장씩 찍어놓고 1000만원씩 500만원씩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본주의 협상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 가야겠지만 말입니다. 저도 미술장에서 한 30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런 부분들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모든 화가님들, 모든 작품들, 모든 갤러리들, 모든 갤러리스트님들, 모든 분들, 모든 작품들이 명품으로 살아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림들과 상업지에서 스스로 상업 그림이라고 말하는 작품들을 제외하면 모두 명품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남의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 그렇게 삽니다. 예술 창작품에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면서 무조건 창작이라고 우기죠. 작품이 창작이 아님에도 예술가 자신, 그림 그린 자신이 창작이고 예술가라고 믿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창작품이고 예술작품이라고 믿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늘 우긴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표절이 병행하면서 10년, 20년 그림을 반복해 그리면서 그림 돌림 그림을 그리면서 순수 창작품이라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실험 영화, B급 영화, 풍자 영화, 뭐 패러디 영화, 뭐 저예산 영화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미술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뭐 전위 미술, 뭐 상업 미술, 패러디 미술, 민중 미술 등등 있지만 있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화에는 상업 영화나 통성 영화, 또 특히나 모텔에서 틀어주는 저급 영화가 있는데, 앞서 드린 말씀 그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그림이나 이태원에서 나오는 그런 삼각지 그림들 빼고, 삼각지는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좀 비하시키는 말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봤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하고는 다 순수 예술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최근 수년 동안 미술시장은 예술 중심이 아니라 상업 중심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달되어 온 것 같죠. 전 시장에 있는 갤러리가 사라지고요. 100개가 넘는 아트페어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참 너무 많아요. 정말로요. 작품이나 예술 경쟁이나 화가 경쟁이 아니라 부스 판매 경쟁입니다. 예술은 없고 장사만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장사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K컬처라고 하는데 경쟁력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 미술단체가 진행하는 아트페어, 젊은 화가나 대학생이 중심인 아트페어, 신생활하기 많은 아트페어, 뭐 등등등등 온갖 아트페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갤러리가 참여하는 아트페어를 할지라도 갤러리스트는 없고 참여한 화가들이 주인인 양 직접 들고 나오는 직거래 장터가 많습니다. 이러니 모두가 명품입니다. 명품으로 팔아야만 가격이 되죠. 명품이 아닌 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줄 수 없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라고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술시장은요, 상업과 예술, 기타 여러 가지 구분을 시간과 사회가 해결해 주긴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겁나 인기 끌었던 작품들 중에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들 많지만요. 거래가 전혀 일어나가지고 있지 않은 작품도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천만 원씩 했던 거 지금 현재는 아예 거래가 끊긴 것도 많죠. 지금 이것저것 다양한 미술품이 명품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이를 해결해 주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좀 우리 성격이 좀 급하죠.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 기간 동안 자기 지속적인 자기 연구와 자기 철학, 다른 생각을 꾸준히 밝혀나가는 작품을 해 나간다면요, 지금 속으로만 저속했던 저급했던 상업미술품인 양 생각했던 작품들이 명품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막 모사하고 대충 이쁜 그림 그리다가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10년, 20년 후에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전의 그림은 현재 작품을 위한 보조의 기간이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명품과 이러한 과거의 것은 다르지만 그래도 현재를 위한 과거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 여전히 비싸게 거래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유명한 화가의 모든 작품이 다 비싸진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명품이 발판이 된 작품도 많이 비싸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우리나라 미술시장 좀 차별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체급별로, 등급별로, 상황별로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뭐 좀 체급, 등급 나누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다음에 시간 되면 제 개인적으로 밝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갤러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을 전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최고급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어야만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갤러리를 밥 먹는 식당하고 비교해보면 좀 억울하겠지만 좀 그래서 한번 레스토랑 같은 거 식당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거는 너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요. 식당은 말입니다. 골목 식당에서부터 고급 호텔 식당까지 즐비합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썸 타는 청춘들이 다니는 식당이 있고요. 데이트 식당이 있죠. 영업을 위한 마케팅을 위한 접대 식당도 있죠. 좀 고급화되기도 하죠. 뭐 접대 식당 전차만별입니다. 어떤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니까요. 돌잔치나 어르신 팔순잔치나 식당도 있고요. 여기에 뭐 잘난 척하기 좋은 겁나 비싸면서 분위기는 좋은데 뭐 음식맛보다 그러한 으쓱으쓱거릴 수 있는 잘난 척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 중심의 식당도 있습니다. 한몫을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배달 전문 식당도 있습니다. 배달 전문은 끼니이거나 술안주용을 배달합니다. 접대나 기념식 뭐 이런 것들 뭐 칸막이가 있을 것이고요. 으쓱할 수 있는 식당은요, 눈이 호응할 수 있는 풍경이 아주 좋고 분위기가 정말로 근사한 그런 식당이 되겠죠. 이게는 맛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갤러리도 이렇게 분파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뭐 저도 남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떤 식당인지 어떤 식당을 비교할 수 있는 갤러리인지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갤러리나 갤레스나 아티스트나 지금 자기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상식은 최고급의 예술을 다루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요, 사실요, 외부에서 보면요, 자기도 다 티납니다. 티가 나는 데서 뭐 이렇게 모른 척할 뿐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저 단계 어떻게 이런 미술 시장에 라는 이야기도 간혹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이렇게 관심 두고 있는 작품들을 뭐 저 단계 어찌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좀 다름의 세계가 인정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통속적이고 상업적이고 예술적이다 할지라도 좀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미술시장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2023년 키아파 끝나고 나면은 몇 차례 아트페어 굵직한 아트페어가 더 많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보는 입장은 2024년 이후에는 아트페어도 그러고 작가도 그러고 갤러리도 그러고 점차적으로 특성화, 다양화, 조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갤러리 어떤 작품이 다뤄지더라라고 하는 좀 특성화 전략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화가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화가님들 중심으로 현재 좀 작업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저나 더 좋은 일, 많은 사람들, 더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